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조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학 시간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작년에 교문에서 학생부장 선생님으로 많이 만났지만 사실상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나랑 수업 시간에는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학생부장을 하던 이미지가 있어서 저 선생님은 좀 무서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과 선생님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뭔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했을 때 채팅창에 채팅을 쳐줘야 선생님이 더 신나서 수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선생님의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모니터를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선생님의 수업 화면이고 하나는 여러분의 채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쪽에 눈이 가 있지 않고 거의 이 채팅창에 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면 항상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여러분의 채팅에 목이 많이 마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반응을 안 하거나 채팅을 안 쳐주면 선생님이 신이 안 나서 그냥 대충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팅을 많이 쳐주면서 우리 즐겁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연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채팅이 마치 BJ에게 별풍선과 같은 효과를 선생님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선생님의 수업에 브랜드를 붙여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조쌤의 감성국어입니다. 조쌤의 감성국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감성이라는 것을 이모션으로 생각을 해서 저 선생님은 감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선생님입니다. 요새는 감성 말고 뭐 갬성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의 감성은 감동과 성장이 있는 줄여서 감성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용적인 감동, 그리고 수업의 기술적인 감동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마음이 성장하고 실력이 성장하는 수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쌤의 감성국어인 것이죠. 유튜브 채널도 개설되어 있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동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1년 동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장이라는 사람은 알겠지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을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이고요. 근데 갑자기 왜 참여자가 32명이 되었죠? 누가 들어온 거죠? 두 개씩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신 건가? 갑자기 참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숨어있는 그 청강생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문이 났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하면 재미가 없죠.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몇 살입니다. 저는 뭐를 좋아하고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방법은 이름하여 하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 잘 넘겼는데 하얀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15개의 문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맞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그 3개를 여러분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여러분의 예리한 감으로 맞추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페이지를 넘겨서 문장 15개를 보여주면 한 2분 정도 읽어보고 알고 있는 사실과 감으로 찾아서 채팅창에 숫자 3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수업인데요. 1차시 마지막 수업인데요. 지금 6반 중에 정답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최초 정답자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최초 정답자에게는 선생님이 추파춥스를 부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파춥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보자, 이런 취지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자, 1번 조쌤은 국어를 좋아한다부터 15번 조쌤은 제주도에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다까지 15개의 문장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채팅창에 숫자만 쳐주세요. 지금부터 2분 드립니다. 한 번만 치셔야 됩니다.
숫자 3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몇 번이 정답일까요? 다른 반에 보니까 읽기 싫어서 1, 2, 3 이렇게 치는 친구들이 있던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요 5반은 보니까 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다른 반은 벌써 1, 2, 3 막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반 1, 2, 3이 안 나오는 걸 봐서 5반 학생들 우리 수업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반 담임쌤이 누군지 몰라도 너무 부럽네요. 네, 지금 번호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356, 1314, 379, 369도 아니고 237, 347. 자, 이제 마지막 20초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수능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 그냥 감으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얼핏 쭉 살펴봤는데 정답이 있나 한번 볼까요? 정답이 있나 정답이 있나. 근데 이게 다른 반에 수업하니까 미리 좀 정답을 다른 반에 물어볼 만도 한데 물어보는 학생도 없고 또 알려주는 학생도 없고 매우 정직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초.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여기까지 입력된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채팅이 저장이 됩니다. 그냥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게 다 들켜요. 여기까지만 사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하얀 거짓말을 풀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쌤은 국어를 좋아한다. 자, 1번을 정답으로 한 사람들은 채팅창에 손이라고 쳐주세요. 이게 손 드는 겁니다. 채팅창에 손 이렇게 치는 게. 자, 나는 1번을 정답으로 했다. 손 들어주세요. 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 자, 1번을 정답으로 한 친구들이 6명인데 이게 1번이 제일 많은 반이 15명인가까지 나오는 거 선생님이 봤어요. 하지만 선생님 1번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조쌤은 국어를 좋아한다. X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번을 한 친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국어 선생님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국어를 안 좋아해요?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 그 남자 부회장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1학년 남자 부회장. 전혀 관심이 없나요? 누군지 몰라요? 1학년 남자 부회장 누굽니까? 유동감입니다. 유동감. 네, 유동감 씨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유동감 진짜 싫다. 나는 금마 진짜 꼴려보기 싫다. 왜 부회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하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 나 유동감 진짜 싫어요. 왜 부회장 됐는지도 모르겠고, 쳐다볼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보세요. 2학년 5반은 유동감을 싫어한다? X죠. 지금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싫어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부 유동감 좋아합니까? 유동감 막 이기 폭발하는 겁니까? 우리 2학년 5반 여생들 전부 유동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말이 됩니까? 유동감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동감이한테 전해주겠습니다. 2학년 5반 여학생들이 동감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동감이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보세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국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국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꼭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항상 생각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국어 수업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좀 하기 싫어. 국어 말고 체육했으면 좋겠어. 점심시간이 더 좋아. 쉬고 싶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국어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은 국어를 잘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작년에 여러분 3학년 선배들하고 이 수능 특강 이거를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장면을 캡처해 온 장면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경제 지문의 기울기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국어를 잘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아까 한 친구도 6명은 탈락이죠. 자, 2번 갑니다. 조쌤은 교회를 다닌다. 자, 2번 동그라미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2번. 선생님, 저는 2번을 숫자를 썼어요. 네, 하나, 2명, 3명, 4명, 네. 내용밖에, 꽤 많네요. 선생님이 좀 교회를 다닐 것처럼 생겼나요? 남학생반에서 수업하니까 이 2번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불교처럼 생겼대요. 불교처럼 스님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불교일 줄 알았다는데, 선생님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사진에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 소리 지르는 가운데 센터에서 까만 옷 입고 기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납니다. 20대의 조성욱 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 인도자라고 하죠. 밴드로 따지자면 리드 보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 기타를 하나 메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타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짜리 기타일까요? 얼마짜리 기타일까요, 이거? 48만원. 5반 굉장히 뭡니까? 이거 안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다른 말은 10만원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48만원 이렇게 한 건 처음입니다. 500만원. 와, 500만원. 자, 저 기타의 가격은 230만원, 62만원, 230만원입니다. 230만원. 230만원은 그 당시 선생님이 처음으로 선생님이 되고 나서 첫 월급은 전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됐으니까 전부 헌금을 하고 두 번째 월급을 탈 털어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돈을 보태가지고 올인해서 기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기타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소개하면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밥은 그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부모님이 해주셔서 기타를 살 수 있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조쌤은 첫사랑과 결혼했다. 이거는 이제 내한테 안 물어보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로망을 가지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로망을 가지고 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왜 있잖아. 첫사랑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로망, 멋진 남자를 만나서. 채민이밖에 없나요? 이미 유치원 때 실패했네요. 이미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을 실패해버렸네요. 그렇습니까? 네. 채민이는 아직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아직 솔로이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가 있다, 이 소리겠네요. 선생님은 첫사랑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X입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그 사랑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굉장히 오래 만났어요. 700일 정도 만났습니다. 그 여자애랑. 굉장히 오래 사귀고 서로 정말 좋아했는데 결혼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20살 때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첫사랑과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결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랑과는 결혼을 못하고 5번째 여자친구랑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5번째 만나던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요. 조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자녀가 둘이 아니고 딸이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딸이 있는데 여러분만큼 크진 않고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선생님 집에 반려동물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개는 훌륭하다, 새나개,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가족끼리 의논을 한 끝에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사랑이가 아니고 햇살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햇살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미안할 건 없어요. 오늘도 집에 밖에 학교에 나올 때 문 앞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가지 말라고 쳐다보고 막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집에 가면 와이프랑 딸은 왔다고 인사도 안 하는데 강아지는 꼬리를 슉슉슉 흔들면서 막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때 강아지를 키우는 보람을 느낍니다. 네, 선생님 강아지 햇살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자, 6번 이제 공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가 학교니까 공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 자, 이거 6번 정답으로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 깜짝 놀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네.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려면 아닌 것 같아도 맞는 것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뭔가 스마트하고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번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전고가 이제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전고 효민이가 전국 1등은 너무 많이 나갔네요. 너무 많이 나갔어. 네. 전국 1등을 했으면 선생님, 전국 1등 하면 선생님 안 하겠죠? 자, 조쌤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교 1등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학년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180명쯤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학년에서 1등 하려면 180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179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한 학년이 430명이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려면 430분의 1을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전교 1등은 못하고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성적표인데요. 잘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담임 선생님께서 석차를 적어주셨습니다. 41분의 1, 반에서 41명 중에 1등, 그 다음에 전교 425명 중에 2등. 여러분들은 1등에도 180분의 1이죠. 근데 나는 425분의 2이기 때문에 선생님 내신이 더 좋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때만 2번, 중간 기말고사 4번 중에 2번을 선생님이 전교 2등을 했다는 겁니다. 뭐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에 전체 문과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맨 밑에 보십시오. 176분의 1 전교 1등, 전교 1등. 고등학교 때 선생님 때는 문과랑 이과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과 176명 중에 1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교를 좋은데 갈 거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선생님이 수능을 평소보다 조금 망치는 바람에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재수를 하지 않고 그냥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재수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재수도 안 했고 재수 없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실 있잖아요. 대학은 자기 점수 맞춰서 가면 대학을 안 갈 대학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임용고사입니다. 임용고사. 임용고사는 1년에 한 번 치고 불합격하면 다시 1년 뒤에 쳐야 됩니다. 선생님에 대한 임용고사. 그런데 선생님은 기적적으로 임용고사를 한 번만에 붙었습니다.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재수 안 했습니다. 대학도 재수 안 하고 임용도 재수 안 하고 한 번만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선생님 졸업 증명서입니다. 몇 년도에 졸업을 했죠? 2009년 8월. 그러면 2009년 8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2009년도에 시험을 칠 거잖아요. 2009년도 연말부터 시험을 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그래가지고 2010년도 2월까지 시험을 치고 2010년 2월에 합격을 해서 선서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수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이 임용고사를 칠 때 경쟁률이 48대 1이었습니다. 47명이 떨어져야 붙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약 40명 정도 되는데 40명 졸업한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선생님만 공립학교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후배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행가래를 받으면서 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물론 선생님을 자랑하는 의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뭔가 되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이거 사진 말하는 거죠, 사진. 저 이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때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학습을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봤고 잘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이걸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조쌤은 40대이다. 아까 졸업장에 선생님 출생연도가 나왔어요. 84년생이라고. 여러분들이 04년생이라면서요. 맞죠? 대부분. 여러분들은 04년생, 나는 84년생, 딱 20살 차이가 나네요. 20살 차이. 그래서 선생님 40대가 아니고 38입니다. 너희들 18이니까 내가 38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40대 아니면 50대이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비교해보면 대충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보다는 대부분 좀 선생님이 좀 어리게 보이죠? 그러니까 30대. 아직은 30대입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첫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때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외모가. 저 때는 좀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살만 조금 더 쪘죠. 살 빼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선생님은 38살이고, 이제 중요한 9번입니다. 조쌤은 수학여행을 10번 이상 다녀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선생님이 수학여행을 횟수가 1회 추가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만약에 간다면 9월 달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9월 달에 가기로. 어디로 가죠? 여러분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떠나요 제주로. 환상의 섬 제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주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답니다. 내일 가도 괜찮습니까? 나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과연 우리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9월달을 기다리면서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9번인데요. 수학여행을 10번 이상 갔다 오려면 선생님이 올해 선생님 내지 몇 년쯤 됐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한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0년. 맞아요. 선생님이 올해로 12회째입니다. 12년째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그럼 수학여행 10번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12년 선생님을 했다 치면. 왜냐하면 선생님이 전부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해야 수학여행 갈 수 있죠. 1학년 맡으면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수련회는 수학여행이 아니지. 수련회하고 수학여행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수학여행을 10번 이상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갔다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수학여행을 인솔한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은 서울 쪽으로 수학여행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제주도 한다. 그거 에버랜드 선생님이 완전 고인물입니다. 에버랜드 어디에 뭐가 있고 길이 어떻게 생겼는가 전부 다 압니다. 그냥 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에버랜드에 손바닥 아니면 왜? 10번 이상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12년 차인데 어떻게 10번 이상 갔다 올 수 있었는가? 사실 선생님으로 수학여행을 간 거는 8번입니다. 연제고등학교에서 2번,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6번. 그것도 많이 간 거예요. 엄청 많이 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도 학생인 시절이 있었다는 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회를 더해서 8 더하기 3은 11. 그래서 10회 이상 다녀왔습니다. 수학여행만요. 졸업여행 이런 거 말고 수학여행만 11회 이상 다녀왔습니다. 졸업여행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올해 1회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조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다. 이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나의 최애 푸드는 치킨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의 최애 음식은 치킨이다. 한 명, 세연이 왕따입니까? 아무도 안 하네요.
네, 한창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었는데 사실 선생님도 35살 때까지 치킨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치킨이 조금 물리기 시작하면서 이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렇죠. 초밥이 바로 진리입니다. 초밥은 너무 훌륭한 음식입니다. 느끼하지 않으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으면서 맛도 있고 맛있는. 선생님이 여기가 가파스신데 선생님은 담임이 되면 반장 부반장한테 밥을 사줍니다. 연제고등학교에서도 올해 포함해서 지금 3회째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 하나를 가파스시 데리고 와서 같이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반복기를 할 때 여학생만을 뽑고 싶었는데 못 뽑았습니다. 효민이는 이 캡처해 놨다가 김유나 선생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하여튼 선생님 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초밥.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11번. 여학생들은 이거 별로 관심 없는데,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게임을 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게임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배틀그라운드를 친구들하고 했습니다. 그 전날은 롤을 하고, 롤하고 배그 두 개를 선생님이 하는데요. 플래티넘이면 꽤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게임에 그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롤은 플래티넘까지는 못 가봤고요. 배그는 플래티넘입니다. 배그는 꽤 열심히 하거든요. 골드. 예. 선생님이 랭전 한창 할 때는 골드까지는 가봤습니다. 플레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게임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고, 재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요새 롤하면, 랭전은 안 하고, 칼바람만 합니다. 칼바람. 랭크를 올리는 전투. 랭전. 그렇죠. 잘하네요. 하는 친구들 좀 있나 보네요. 나는 롤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롤을 한다. 가끔이라도 롤을 한다. 요새는 여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세연이 롤 합니까? 꽤 많이 하네요. 선생님도 롤을 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시간이 맞으면 같이 하고 싶으면 친추하세요. 선생님의 롤 아이디는 순놈 백호즈입니다. 쌍남자 백호즈라는 것이죠. 뒤도 없고 빠꾸 없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백호즈가 되겠습니다. 네. 배그는 제자들하고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배그를 하면은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배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헤드셋 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12시 방향에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헤드셋으로 하면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배그는 조금 무리고 롤은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좀 백업 막 나중에 반말도 나올 것 같아요. 적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배그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번은 X. 롤은 안 하고 그냥 게임하면 되잖아. 채팅을 하면 되잖아. 보이스톡 안 하고. 근데 배그는 반드시 보이스톡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조셉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감수성이 메말랐다는 건데요. 사실 선생님의 조셉의 감성국어에 감성이 들어있긴 합니다. 나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선생님은 교무실에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편지인 건 다 아니까 무슨 편지인 것 같아요? 5번은 네, 바로 맞추네요. 막 다른 반들은 러브레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러브레터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됩니다. 러브레터는 여자친구 바뀔 때마다 다 태워야 됩니다. 증거인멸을 해야 돼. 증거인멸을 해야지. 괜히 갖고 있다가 오빠 예전에 사귀었던 희경이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물어보면 골치 아픕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다 태워야 됩니다. 나는 네가 처음이야. 예전에 만나봤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해야지. 희경이 나경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애가 끝나면 모든 걸 태워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러브레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제자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선생님이 이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모두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큰 거는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모아놓고 힘들 때마다 교무실에서 꺼내서 읽으면서 추억에 잠기면서 그때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이 정도로 감수성 있는 사람인데 영화 보고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13번. 이거 13번을 동그라미 한 친구들은 연제고 학생이 아니거나 아니면 진짜 나한테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에 교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아, 금사람이 너였어? 약간 이런 거죠. 선생님이 그때 어땠습니까? DM 보내라, 우산 줄게, 뭐 치킨 사줄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SNS를 하죠. 여기 5반에도 보니까, 이름 보니까 선생님이랑 그 마팔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인스타 계정입니다. 팔로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빨리 팔로우 하세요. 좋어요. 성국어. 검색해서 팔로우 하시면 마팔하고 선생님 좋아요 진짜 잘 눌러줍니다. 학생들 거는 좋아요 진짜 잘 눌러주거든요. 좋아요가 필요한 친구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한 거 올리면, 술 먹는 거 이런 거 올리면 대학교 가서는 해주는데, 사실, 제자들이, 고등학교 제자들이 술 먹는데 좋아요를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선생님 군대 이야기인데요. 뭐, 할 게 없어서 15개 채우다 보니까 군대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은 해병대 출신이다. 이것도 그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이 시간이 되네. 조금 있던데, 선생님은 해병대는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군대는 꼭 굳이 고생을 해야 되나?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육군으로 지원을 했더니, 육군으로 안 가고 뭘로 가게 되었냐 하면, 경찰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간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전투경찰. 이게 22살의 선생님입니다. 이등병 때입니다. 이등병 때. 그래서 경찰로 복무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15번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금까지 동그라미 2개밖에 안 나왔죠. 마지막 15번이 동그라미입니다.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군대를 2년 동안 다녀왔는데 2년 동안 제주도에서 전투경찰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제주도에서 군생활 할 때 사진입니다. 몇 번째에 있는 게 선생님 같습니까? 몇 번째? 왼쪽부터 몇 번째? 그렇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생님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뒤쪽에 그 물 건너서 뒤쪽에 섬이 하나 보이죠? 저 섬이 제주도예요. 이걸 반대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했을 때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졸업여행 간 겁니다. 수학여행이 아니고 나는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졸업여행 가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설득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졸업여행을 데려갔습니다. 제주도로.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수욕장인 협재해수욕장입니다. 협재해수욕장.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협재해수욕장. 지금 저 협재해수욕장 저 뒤에 보이는 섬 있죠. 저 섬이 선생님이 2년 동안 근무를 한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면 항상 저기만 가면 군대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제주도에서 살았다는 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 아니 2번, 9번, 15번. 아까 봤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정답자 있습니까? 정답자? 없죠? 그러면 사탕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정답자가 아무도 안 나왔네요. 아쉽게도. 하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수능 아니니까 틀려도 됩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조금 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어땠습니까? 오늘 수업은 통해서 선생님을 좀 많이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까? 아, 세연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가시면요.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벌써 9명이나 했네요. 여러분 과제는 수업 끝나고 해야 됩니다. 미리 하는 예습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수업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한 것처럼 선생님도 가르치게 될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담은 가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 문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질문이 5개가 있어요. 학번 이름 쓰시고 적어주시는데 길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쌤 글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써주셔도 좋고 적을 게 없더라도 한두 마디씩이라도 써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내가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10분이나 넘게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가셔가지고 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5반은 다음 시간에 언제 들었죠? 월요일날 들었네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7교시
네, 월요일 7교시에는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채팅창으로 다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는 오늘까지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5반 친구들 안녕히 가세요.